여러분의 투자 활력소 주식오락관 2부로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PPI 지수가 발표되면서 국내 증시가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우리 시장에 오늘 외국인 거래 비중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그간 좀 강하게 수급이 쏠렸던 2차 전지 또 초전도체 섹터에 흔들림이 생기게 되면 지수 성장 동력에도 흔들림이 있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역력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방향성을 잃었던 가운데 강했던 섹터는 다른 세상에 좀 있었던 것처럼 탄력을 뿜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는 가운데 K라면, 불닭볶음면의 매출이 정말 탄탄하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 상장 이래에 역대 최고 주가를 달리는 삼양식품을 필두로 농심도 포함이 돼서 식품주 전반으로 탄력이 전해졌고요. 또 중국 소비 관련주 오늘 계속해서 탄력 이어갔죠. 화장품, 카지노, 여행, 호텔, 면세 섹터까지 오늘까지도 움직임 연속성 가져갔는데 저희가 또 이 내용은 일부에서 또 세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놓치신 분들 계신다면 이 테마가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이 내용 가져가실 수 있고 또 필살기 종목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어떤 타점에서 이 종목을 공략해야 할까 궁금하시다면 더더욱이나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2부에서도 최인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당장 내일 모레장이죠. 내일 모레장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전략들 저희가 쏙쏙 공략해 볼 겁니다. 더 집중해 주셔야 하는 섹터들 대방출해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전략들 또 시장 장중 전략도 세워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이렇게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나는 QR코드가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 사용 많이 하시죠?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어플 노란톡 켜시고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최인호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도 소개를 해드려야죠.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략해주신 공략주 현황입니다. 제약바이오부터 또 인공지능 관련주까지 정말 많은 섹터들 공략해 주셨습니다. 마음AI는 당일 수익으로 챙겨주신 탄력도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그 외에도 삼성제약, 오픈롤 당일 수익 역시나 또 확인됩니다. 그리고 필살기 종목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그리고 S-오일까지 국제유가 관련한 이슈도 챙겨주시면서 정유주 공략해 주셨는데 5% 넘는 탄력 역시 잡아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은 또 어떤 필살기 종목 잡아주실지 필살기 섹터도 곧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필살기 종목 함께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을 함께 챙기셔야만 이런 탄력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꼭 함께 장중 전략 전문가님과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2부에서도 이런 필살기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화면 하단의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관점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저희와 지금부터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죠. 주식오락관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인호입니다. 자, 2부 또 시작이 됐는데요. 1부는 아까 중국 우리 또 패키지 여행 오는 또 중국 관련 종목으로 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갈비 뜯듯이 한번 뜯어봤는데 도움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2부 방송을 또 보시는 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분위기이기 때문에
2부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면서 도움이 되거나 우리 시장에 참여하시는 우리 지금 시장의 예수금이라 불리는 개인 예수금이 한 52조 한 8천억 될 거예요. 52조 8천억. 참 욕심쟁이들이 많아요. 이거 돈을 은행에다가 돈 안 넣어놓고 다 주식바닥에다가 뭣도 모르면서 다 갖다 버리는 우리 시청자분들 안타깝습니다. 예, 뭘 알고 덤벼야지.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는 찍어 먹어야지 안다지만 주식은 기업을 사는 거예요. 항상 모든 책이고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에 대부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생방송이에요. 지금 내일 8월 15일 또 이렇게 광복절인데 오늘 징검다리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많이 물렸거나 아니면 돈독이 올랐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이 시장 하반기에 뭔가를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는 경제방송을 들어가면서 그 전문가들 아니면 그분들의 말 한마디를 좀 놓칠세라 하는데 정답은 하나예요. 공부 안 하거나 그다음에 시장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거는 정신은 국내 정신은 연인이에요. 연인. 연인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잘해주고 항상 이쁘다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립스틱이 뭐 발랐는가 보고 이쁘다 해주고 남 보지 않고 항상 한 사람만 봐야 되듯이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국내 증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있는 그 종목들 상위 종목들이 어떤 흐름이 움직인다를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 국내 증시는 약세야 약세. 8월 아까 전에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8월은 약세 시장이에요. 언제까지? 9월도 마찬가지야. 9월도 약세야. 그럼 주식을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하긴 하더라도 잘 해라는 거죠. 잘 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상대적인 약세.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증시를 내려가더라도 우리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침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감기 걸리라는 정도로 시장 자체가 워낙 사이즈 캐파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그다음 코스닥이 있죠. 이 종목을 싹 다 합해봐야 애플은 이 우리나라 주식을 두 번 살 수 있어요. 두 번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 전체를 두 번을 살 정도니까 뭐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로 연예인하고 미국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 그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내 종목, 내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어떻게 적절하게 기술적으로 진입을 해서 예술적으로 청산할 건가. 그다음에 비중을 얼만큼 넣어서 얼만큼 수익 내니까 한 주 두 주 사가지고 뭐 수익 내면 그 수익도 아니죠. 손가락만 더 아프죠. 에너지 더 나갑니다. 자, 시간당 10,000원짜리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시고 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마감이 됐어요. 왜 마감이 되었을까? 보통 한 달 반이니까 8월 15일 되면 오늘부로 땡 마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실적이 숫자가 찍히는 영업이익이 찍히는 기업들은 2분기 때 오늘 너무 좋은 종목들 많이 선망한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딱 끝나자마자 뭐가 편성이 됐냐? 아까 휘발성인 휘발유 같은 아까 중국 관련 종목 초전도체 중국이 오니까 옷이 잡힐까 싶어서 섬유 관련 종목 의복 관련 종목 통신 관련 종목 이게 바로 오늘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테마주의 편성이 되는 거야. 지금 시장이 테마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양식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삼양식품을 체인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한 달 전에 찍었고 한 달 후에 상당히 좋을 거라고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나는 목표가와 지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유튜브가 얼마나 방대합니까?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종목 한 개만 들어가도 많은 게 있으니까 검증되신 분들 설명 들으시면서 본인들 테마, 내 종목이 테마에 관련된 건지 된장인지 초장인지 막장인지 찍어 먹어야 하는 우리 개미 투자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편성되어 있는 게
휘발성인지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어서 M파로 상승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본인 종목이 뭔지를 먼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특히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이 실적이 없는 숫자도 지키지도 않고 영업이익도 없고 막연한 기대감과 시장의 흐름, 앞으로 산업, 전반적인 정책,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서 대통령 임기도 얼마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가니까 이쪽 시장은 커져 나가고 대기업들이 쌍끌이 매수하고 지금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오늘 조금 크게 좀 말할 건데 지금 여기에 수급이 들어왔네요. 아니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없는 쉽게 말하면 우리 종목에서 매출 나오는 종목을 빼고는 거지 같은 종목이라거든요. 이 거지 같은 종목 중에서 로봇 시장이 왜 좀 수급이 들어오지? 그만큼 테마주 편성. 시장은 아침에 9시 전부터 시장 참여자들. 시장 참여자가 뭡니까? 외인, 기관, 연기금, 사모펀드, 그다음에 개인. 근데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세력이래. 아, 세력이, 나 세력 한번 보고 싶어. 세력이 누군데? 세력이 뭐예요? 이 시장, 우리나라 증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시장 참여자입니다. 그 참여자의 금액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표수인데 이 세력이란 말은 나는 들어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나 자극적인 같은 거 보면 세력 하는데 좀 제발 세력 한번 데리고 제 앞에 한번 나오시면 내가 스타벅스 커피 10장 쏘을 테니까 세력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시장 참여자입니다. 시장.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 이 참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이상한 우리 방송이라든지 그런 데서 검증되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뭐 세력 하는데 그런 말 쓰는 거 아니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증시 이 중에서 이 테마인데 왜 바닥 시세 그것도 로봇과 연관성 로봇 종목도 있겠죠. 맞죠? 로봇 종목도 있겠지만 로봇에 관련되는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주목을 해야 돼요. 주목. 왠 줄 아세요? 내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두산 들어봤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를 출범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 빠따가 1조 시작, 1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기업도 이제 아예 HD 현대 줄 서고 있습니다. 삼성 남한테 맡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한테 지분 사고 해놨지 않습니까? 시장이 커져 나가면 다 본인들이 가져가요. 실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미비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뭐 어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은 실적도 없고 거지 같은 어찌 보면 테마적이고 거지같이 내려오고 내 종목은 맨날 절반 빠지고 사람들 대부분 보면 종목 상담 보면 다 로봇 종목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봇을 한 번도 진입 안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항상 바닥에서 아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 좋은 상황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닥인 무릎에서 사라.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국내 증시 코스피 지도의 시장 지도입니다. 시장 지도인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증권사 HTS를 쓰지 않습니까? 쓰면 뭐 키움이라든지 뭐 대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쓰시는 뭐 한투라든지 쓰고 계시면 이 키움인데 일단 시장 지도를 치면 이 코스피예요. 이 지금 큰 게 뭐면 사이즈. 얼마나 큰 시총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전기전자가 1등이에요. 자, 두 번째가 금융업입니다. 뭐 KB라든지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 금융업. 그다음에 화학이 세 번째예요. 자, 이 네 번째가 운수장비예요. 운수장비. 그러니까 기계장비죠. 이게 안에 있는데 이게 비중이 코스피의 7.7%입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다 빨간불을 맞았지 않습니까? 등락률이 다 빨간불이고 오늘 아까 좋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관련 패키지에서 섬유의복 오늘 4%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이 4% 강세였고 통신업 아까 LG생활과 같은 그는 식음료 관련 업 이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유통업 빼고는 다 하락입니다.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이 하락장인데
자, 그중에서 오늘 이 로봇을 비중을 담는 이 부분이 바로 운수 장비, 코스피에서는 운수 장비가 포함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종목이 많이 들어있는 곳은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자, 코스닥인데 이 코스닥에 보면 기계 장비, 이 기계 장비가 전체 비중 코스닥의 100%의 5.2%가 이제 이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집되어 있는 기계 장비입니다. 오늘 이 종목도 한 2% 정도 봤지만 올라간 종목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급이 못 받쳐준 종목들은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 지도를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부터 시작해 일반 전기, 기타 서비스, 금융, 반도체, 제약, 화학 등 수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섹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국내 증시의 이 로봇인데, 자, 로봇 우리 MC님, 자, 로봇인데 로봇 종목 중에서 뭐 어떤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떤 쪽이요? 네, 뭐 장난감 로봇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집에 청소하려면 뭐 무인 청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어디 백화점 큰 데 가면 매장을 몰라서 로봇가 가이드처럼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는 로봇도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저 서비스 명동 로봇 칼국수 쪽. 같은 데 가면 명동 칼국수 가면 서비스 로봇이야. 서비스, 그렇죠. 서빙, 네. 그 서빙, 그 서빙 로봇이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비스 로봇이죠. 좀 광범위하게는. 광범위하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향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로봇 관련주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서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마 그렇죠. 협동도 있어요. 설마 또 여러 가지는 아니요. 아니겠죠? 지금 써주고 있잖아요. 협동도 있고. 설마.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왜 로봇 관련 종목은 중요하냐면요. 로봇이 왜 우리나라에서 필요하겠어요? 자, 로봇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노동력이 뭐, 부족하죠.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네. 노동력 나도 있는데 너 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많이 퇴화되고 계시잖아요. 자, 노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같은 말인가요? 자,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가난한 때에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중동, 유럽 나가서 달러를 벌어 돈을 나갔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위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경제 무역 10위 안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산업 자체가 커지면서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충원되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인구, 노동력,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인건비입니다. 자, 로봇 산업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로봇 산업은 R&D예요. R&D. 연구개발인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자체, 지금 고금리에서는 지약이에요. 고금리에서는 이는 로봇 산업은 지약이에요. 지약.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을 발전시켜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화하려면 이게 쥐약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악재입니다. 악재. 고금리. 그러니까 로봇이 성장하려면 금리도 떨어져야지만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실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투자를 본격화합니다. 두산, HD 현대, 뭐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뭐 수많은 LG, 삼성, 지금 대기업들이 계속 이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은 옛날만 하더라도 자동차를 만들고 용접을 한다든지 이는 이렇게 제조를 기반으로 된 공장력 협동 로봇이라면 지금은
여러 분야, 그러니까 로봇을 하더라도 세세하게 우리가 뭐 횟집 가서 회 주세요 하면 어떤 회, 어떤 부위 참치를 먹더라도 뱃살인지 뭐 허리인지 뭐 등 쪽인지 뭐 안쪽인지 부위별로 먹듯이 어찌 보면 이 로봇 자체도 점차 이제 정밀적으로 이 부품을 뭐를 쓰며 어떤 부분의 용도에 쓰며 좀 이렇게 정밀하게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 크지는 않은데 되게 정밀하다는 거죠. 그 점이 바로 이 로봇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전문가님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갈게요. 예. 왜냐면 시장까지 또 봐주셨으니까 네. 로봇 산업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면서 테마주로의 편승하는 흐름, 수급 쏠림이 좀 보이고 있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가 1부에서는 중국 소비주를 좀 잡아주셨고 2부에서 잡아주시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로봇 산업 자체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 많은 분이 또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는 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님이 정말 세밀하게 잡아주실 거니까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로봇 관련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뭐 협동 로봇 그리고 뭐 서비스 로봇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고 로봇 산업의 현실에 대해 잡아주신 건 금리 인상으로의 기술주들 악재 이 부분들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를 또 잡고 현 주소에 대해서는 또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뭘지 또 모멘텀은 뭘지 지금부터 좀 잡아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을 세워가시려면 또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함께 보시길 바라고 지금 생방송 중에서 또 잡아가실 포인트는 또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네. 기업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포인트를 좀 세세하게 잡아주시죠. 자, 모든 기업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돈이 안 될 때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오. 근데 뭐가 발전이 되고 산업화가 되면 관심을 가져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라스베가스 전자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그때부터 계속 전인선 회장님이 로봇 하나 가지고 와서 나 어릴 때부터 나는 마지막 태권브이하고 놀았다. 그러니까 어린 추억과 이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공상 만화에 쓰는 로봇은 우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현실을 어찌 보면 생활에 아우르는 로봇이 이제 현실이 된 거예요. 생활의 기반이 네, 되는. 되었죠. 근데 그게 올해부터 좀 강하게 편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최고 기업 이제 삼성도 웨어러블, 그다음에 현대도 협동 로봇, LG 같은 거는 생활 로봇, 그다음에 SK, 롯데,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제 들어섰다. 지금까지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는 들어섰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신규 상장 종목으로 지금 뻗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로봇을 좀 더 미래 큰 시장으로 볼 것 같으면 대형 종목들이 이제 상장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삼성, 현대, LG, SK, 롯데, 두산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향후 경제 구도는 다 필요 없어요. 무인입니다, 무인. 자, 우리 집 앞에 커피숍 무인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이에요. 왜 무인을 쓰겠습니까? 왜 무인을 키오스크 쓰면서 왜 무인을 쓰겠습니까? 이 이유는 인건비예요, 인건비. 전 세상에 지금 아시아에 일본보다도 잘 사는 일본보다도 인건비 비싼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인건비가 시간당 거의 10,000원이고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13,000원 줘도 애들이 일 안 한대요. 그만큼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구조 판때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핫도를 치더라도 판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피박을 안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 경제도 구조의 판이 있는데 그 구도에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이 무인화 이게 최고 마지막 정점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이동하는 구간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잘 보고 어떤 종목을 들어갈 건지 이 구간을
6개월, 6months 또는 1year를 가지고만 잘 가지고 가더라도 이는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게 출범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상당히 큰 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강성 노조, 금속 노조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지금 뭐 4대 문제 뭐 이러다 막 합니까? 인건비 올려달라고. 이 노동계 반발이 심해요. 현대차에서도 어떻게든 무인을 쓰려고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도 웬만하면 사람을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노동계들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노? 네가 미국 살리라. 대기업들이 노동계 반발이 제일 컸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제일 큰 어찌 보면 성장을 좀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노동계가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3D 업종을 대처밖에 할 수 없어요. 자, 3D가 뭔지 아시죠? Dirty, Dangerous, Difficult. 어렵고 더럽고 추짓고 위험한 종목들. 이런 관련된 대부분 대처 산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현대 롯텐 같은 경우에는 기차 철량도 만들지만도 군사용 로봇, 그러니까 지뢰밭 같은 데 들어가면 지뢰를 갖다가 찾아낸다든지 위험한 곳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걔가 들어가서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봇가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는 위험하고 그다음에 더러운 곳, 지저분한 정화조라든지 아니면 이번 태풍이 막 쓸고 가면 금강이라든지 지금 난리도 아니야. 홍수 때 피해자들 거기 있는 가건물 막 이렇게 죽은 양식장 뭐 이렇게 물고기들을 누가 다 끄집낼 겁니까? 사람이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로봇 산업,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을 하나로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군으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게 제가 알려드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의 시장 현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망을 좀 보자면 이게 로봇이라는 언어 자체가 영어가 아니면 체코어로 로봇다. 이 로봇타에서 언어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에는 다양한 로봇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원래 전공이 원래 수의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이 로봇 중에서 저는 바이오, 의료 쪽을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복강경이라든지 이런 우리 말하면 상처를 크게 내지 않고 들어가서 시술하는 이는 의료 로봇 시장이 저는 우리 국내에서 기반해서 상당히 제주가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하는 미래 시장을 봤을 때 좀 크지 않을까. 의료 로봇 시스템이 큰데 지금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세계 로봇 시장 지금 전망치를 보면요. 해마다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5년만 지나면 이 규모는 200조, 지금 200조 시장입니다. 200조 시장. 왜 뭐 다이슨 같은 뭐 이렇게 청소기 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그것도 몇 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그냥 알아서 그냥 사람이 나가면 로봇가 그냥 강아지랑 뛰어다니면서 알아서 그냥 청소하면서 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됐기 때문에 무선으로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는 옛날 그 이제 약간 매크로적 이렇게 약간 좀 구식적인 게 아니라 신식적인, 그러니까 인류의 성장에 발전화돼서 이 로봇 시장이 같이 간다는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동남아라든지 이는 서남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같은 이는 시장에서는 노동력이 악화돼요. 그게 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인건비가 비싸고 하니까 로봇을 쓴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저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도라든지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산업군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찌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한쪽은 너무 쏠림 현상이 강하고 한쪽은 너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 자체가 선진국형으로 간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일 때 이거는 더 유효하다. 그래서 수익권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가장 큰 포인트로는 일단 내로라 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 좀 포인트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도 꼭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이 저한테 아까 그 여러 가지라는 답변을 주시기 전에 서비스, 뭐 협동, 제조, 의료 로봇. 의료 중에 전문가님은 의료죠. 전문가님은 의료 쪽 네. 가장 관심 많으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제일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필살기 종목도 의료 로봇이랑 좀 그 연관이 돼 있나요? 그 로봇에 필요한 어.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오, 굉장한 다양하게, 힌트가 될 여러 것 가지를 같아요. 쓸 수 있는 게 그 종목도 여러 가지 종목입니다. 예. 아, 그래서 이름이 여러 다- 가지를 너무 할수 좋아하시는 있는 것 종목이에요. 예. 같아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 선물 받으면 이 안에 종합 선물사한테 과자, 여러 크래커 여러 가지 가지? 있는 게 좋지 한 개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초콜릿도 있고 뭔가 풍성한 걸 좋아합니다. 그냥 주식 좋아요. 오락관이니까 좀 풍성하게 다양하게 많은 종목들 좀 이제 또 브리핑해 추석도 주면서 다가오고. 좀 대형 종목 저는 어. 3천억 이상을만 하기 때문에 3천억 이상의 종목들만 위주로 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의 부품이 또 될 수 있는 오늘 필살기 종목 힌트를 좀 미리 살짝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로봇 관련주, 대표 관련주를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일단은 뭐 로봇 종목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1년에 241선을 지금 이 차트의 현황입니다. 우리 차트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 간단해요. 바닥일 때는 정말 쌀 때였어요. 쌀 때. 이렇게 쌀 때가 없었다. 작년 9월 달에요. 이 종목이 26,500원 했었어요. 우리 전문가끼리 진짜예요. 전문가끼리 이제 타 방송에서 야, 우리 3만 원 미만이면 살만하잖아. 램보. 야, 실적이 안 나오는데 우리 되게 그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 논의 당시만 하더라도 3만 원 미만 26,5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빠라바라밤밤면서 엠파 파당하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했죠. 이 원인이 뭐냐? 삼성이 진입하면서 삼성이 진입하면서 시총이 1조가 돼버리고 2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종목의 가치로서는 2조도 안 되는 3천억도 안 되는 종목이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밥그릇 모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슈팅하면서 8월 7일 날에는 15만 3천 원까지 올랐던 이 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2조 7천억짜리 지금 종목이에요. 자, 로봇 종목이 이렇게 삼성이라는 기업이 한번 땅 들어가니까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는 안 오르는데 왜 이 종목이 오를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보유하시는 분은 열받으실 거예요. 근데 삼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삼성이라는 이름과 우리나라 지수가 항상 이렇게 탄탄하게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종목은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 LG라든지는 지금 때문에 많이 떴는데 이것도 작년에 10월 달에 싸늘한 진짜 긴팔 다닐 때 그때 16,000원 했었어요. 우리가 9월, 10월 달에 모든 전문가들이 그때 로봇에 대한 상당히 이게 휘발성이니까 에이 아니겠지.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인건비 인상하니까 인건비 때문에 지금 분명히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서빙이고 써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내보냈고 실제 유튜브도 많이 찍었었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바닥일 때 짐작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게 점프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큰 상승을 49,000원까지 올 3월에 찍고 다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빠지면서 엠파 하락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장기 이평선을 이거 뚫고 다시 우상방을 하면서 21선, 61선, 심지어는 121선까지 올랐습니다.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죠. 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힘든 그러니까 진짜 고뇌와 이렇게 힘든 기간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점. 아직 본전가도 못 들어오신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분명히 이런 종목은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밑에 보시면 상당히 뛸 때 작년 그러니까 올 3월 달 이때 이제 종목이고요. 시총은 3,700억짜리 이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좀 주목해 주셔야 되고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완전 엄청난 이 거래량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뭐 거의 무슨 요즘에 초전도체만큼 뛰어올랐어요. 예, 상당히 조금 더 놀라운데 이거 올 초에 지금 8개월 전만 하더라도 3,800원짜리였어요. 근데 지금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2배 반이 올라가고 2배 반, 2.5배. 그러니까 이 로봇가 2.5배 뭐 바이오도 아니고 뭐 이렇게 2차 전지도 아니고 2.5배씩이나 오르는데 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튼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두산이라든지 하나가 지금 어떤 종목을 연관성으로 들어갈 건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 뜰 때는 분명히
시장의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없는 주가 상승은 없어요. 그냥 뜬다고 종목이 뜨지 않습니다. 천일고소 평상 가보십시오. 하루에 거래량 100주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종목들 보면 거래량이 1000주, 2000주 안 나온 종목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만 좋고 기업. 그 종목이 좋으시면 그냥 그 종목을 그냥 투자를 하세요. 그냥 등기사로 하시면 되고 모든 우리나라의 주식은 거래량, 이 거래량에 빗대어서 주가에 흐르고 오늘 거래량이 기관과 외인과 연기금이 얼만큼 이동했는가를 중심화하기 때문에 그거로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기업을 보는 이미지와 좀 다르죠. 자, 미래컴퍼니입니다. 미래컴퍼니는 그러니까 의료 산업이죠. 의료 로봇 종목인데 이게 이제 복강경 우리가 안에 뭐 쓸개라든지 뭐 안에 장 쪽에 잘못 생겼을 때 째서한 게 살짝해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하고 빼낸다든지 절개한다든지 이는 의료 로봇 시장 사람이 미세하게 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이 로봇입니다. 이 미래 컴퍼니인데 지금 주가가 이번에 너무 상당히 크게 거래량이 튀면서 많은 관심을 주고 있어서 이거 다 하필이면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실적 발표를 막 한참 나올 때도 이 종목은 튀었어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은 이는 우리나라 의료 로봇 시장이 분명히 성공한다. 그 중에서도 미래 컴퍼니는 이 복강경 수술 로봇에서는 단연 넘버원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꼭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명하기 잘 안 해요.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큐렉소 미래 컴퍼니 이런 종목들은 꼭 같이 하게 보시고 이것도 고점 8월 2일 날 56,000원까지 되었고 올 초에 1월 달에 1월 첫날 우리나라 2023년 장 시작할 때 16,650원 했어요. 16,650원. 이게 몇 배 뛰었습니까? 3배 뛰었어. 3배. 로봇가 3배 뛰었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로봇가 일반 로봇가 아니라 의료 로봇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총이 3,600억인데 이런 종목들이 텐베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텐베거는 10년 동안 10배가 오르는 걸 텐베거로 합니다. 그래서 3,600억짜리면 지금 옛날 과거치로 계산했을 때 보면 지금 3배 올랐으니까 7배 이상이 더 10년 안에 오를 수 있다. 왜냐? 로봇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도표를 보지 않습니까? 200조 이상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의료 시장이 제일 크게 조금 협동 로봇 다음으로 제일 크게 반영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요 점을 보시면 되고요. 이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이 의료 로봇은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튀면서 주가가 예쁘게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도 상당히 힘이 좀 좋은데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 몸 중에서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데 한 번 쓰면 못 쓰는 곳이 있어요. 연골, 무릎 연골 같은 거. 그 연골에 쉽게 말하면 먼저 단층 촬영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스캔으로 깎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무릎 연골에 임플란트처럼 이제 박는 거죠. 그래서 로봇 우리가 말하는 재생 로봇, 우리 재활할 수 있는 로봇 다리에다가 어찌 보면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임플란트가 이빨이 아니라 무릎에. 그래서 그걸 깎을 때라든지 이 뼈와 뼈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정밀한 각도라든지 정밀한 세분화적인 것을 이 큐렉소가 다 하고 있어요. 그 큐렉스는 또 혹시 교통사고 나거나 중환자들이 일어났을 때 재생 걷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재활 관련된 그다음에 그런 시장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는 지금 100세 시장, 100세 우리가 미국보다 더 오래 살자 장수하지 않습니까? 그는 계속 이렇게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의료 특히 이는 이 연골 관련된 이는 로봇 시장들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보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을 동반해야 됩니다. 주가는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우리가 뭐 널뛰는 것처럼 올라가지는 않아요. 항상 거래량이 뜬다. 그래서 항상 주가 차트를 볼 때는 밑에 있는 거래량이 어떻게 올라오고 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동 로봇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 로봇 시장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앵커님께 한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정말 총망라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로보스타, 그리고 유진 로봇, 미래컴퍼니, 큐렉소까지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정말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차트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이 차트 분석들 어떻게 해야 될까 기술적인 분석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해 나가시면 이렇게 장중 전략까지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 꼭 전문가님과 함께 로봇 섹터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문가님이 눈독 들이고 있는 필살기 종목입니다. 이 필살기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전문가님의 필살기 종목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현황을 보시면 필살기 종목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이 그만큼 종목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라는 부분 이 표 하나만 보셔도 확인이 됩니다. 뭐 제약바이오부터 AI, 에너지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아까 일부에서도 리뷰를 해주셨는데 동박 관련주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6% 넘는 수익 담아주셨고 그리고 타이어 관련주인데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을 안고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역시나 필살기 종목으로 잡아주신 종목인데 5% 넘는 수익 8월에 담아주셨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리고 필살기 종목으로 역시나 정유주 S-오일을 또 5% 넘게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또 담아주셨네요. 자, 그러면 또 며칠 사이에 오늘 가져오신 종목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주실 수 있는 종목으로 분명히 가져와 주셨을 테니까 오늘 종목도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 역시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타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필살기 종목 또 바로 공개를 해주실 건가요? 섭섭한데요. 왜요? 자, 제가 종목 중에서 장기 보유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수익률 100%예요. 150%까지 올랐는데 웬 장기 보유니까 더 오를까 예상이기 때문에 그 포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냐면 비중을 높게 비중이 커야 돼요. 비중이 커야 되고 크고 종목은 작게. 그래서 5개가 최고의 맥시멈이 제일 어찌 보면 아름다운 어찌 보면 포트예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줄으세요. 자, 줄고 난 뒤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필살기 종목 아까 로봇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했죠. 근데 아까 큐렉소하고 이야기하는데 무릎 관절에 로봇도 분명히 관절이 있을 거라고. 왜냐면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눌리고 뭔가 힘을 가하고 로봇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고. 이족도 보행하고 사족도 갈 수 있는데 그게 로봇에서 꼭 필요한 부품 협동이 되었던 의료 로봇이 되었던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 종목에 이 종목이 꼭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하려면 최소 50%는 이 원가 이상이 들어갑니다. 원가 50% 이상. 그러면 로봇을 만들려면 50% 원가 이상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모르시죠? 그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바닥에서 이렇게 횡보 구간을 채널식 횡보 구간을 맞다가 이 로봇 시장이 하면서 급상승합니다. 왜냐 말씀드려서 로봇가 다 필요 없고 50%가 이 돈이 이 안에 들어가니까 자동차 엔진이 중요한 것처럼 전기차는 2차 전지가 필요한 것처럼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로봇의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 구간에서 50% 정확하면 차트가 5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돌파 매매 50% 돌파 매매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종목 궁금하시죠? 작은 종목 아닙니다. 시총 작은 거 안 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있는 QR코드로 와서 8월 16일 광복절 날 대한독립 만세 집에 국기 올리시고 난 뒤에 다음날 아침 8시 20분에 제가 글로벌 시장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고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 종목을 말씀해드리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필살기 종목은 필살기 섹터에서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 안에서도 전문가님이 가장 좋다고 하셨던 의류 로봇의 관절 부품이죠. 부품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전문가님? 그렇죠. 어. 네, 자동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2차 전지, 일반 차에는 엔진, 뭐 그렇게 집에는 뭐 뼈대가 있듯이 이 로봇에는 중요한 여러 가지 뼈와 뼈에 어찌 보면 기계가 맞물리는 이 부분들, 이 부분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를 쓰면 대부분 알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인트, 영어로 조인트. 감속기라고 하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청자들이 안 보시는 겁니다. 이게 계속 묵은지처럼 나눠야지. 8월 16일 날, 8월 16일 날 제가 단어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있으니까 감속기는 말씀을 예, 종목이 한 네. 3-4개 되니까 그 중에서도 최고의 종목이다. 감속기는 최고의 종목이다. 그리고 네. 세계 시장의 감속기 중에서 일본 시장이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제일 크다라는 점. 이게 바로 제가 드리는 핵심 히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죠. 그만한 핵심 종목을 가져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로봇 관련주 또 공략을 해보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장중 전략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과 함께 또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세워보셨을 때 어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전문가님, 네. 이 표 안에서 한번 슬라이드 뒤로 넘겨볼까요? 네. 넘겨보시면 표 안에서 전문가님 공략해주신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서- 제가 종목 중에서 이 단연코인데 협동 로봇이 요즘에는 치킨을 튀길 때 지금 보면 뭐냐 우리나라 치킨 유명한 회사가 또 어디가 있죠? BHC 말고 또 뭐가 있죠? BHC죠. BHC라도 치킨 BBQ 말고 교촌 말고 BH 몰라요. 어떤 답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킨 회사 유명한데 우리나라 3대 브랜드 중에서 마니커? 그 회사 한 회사가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 그 알바생 대신에 그러니까 통닭을 진짜 튀기고 있어 지금. 오. 튀기고 있고 제가 동탄에 한번 좀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가게 됐는데 거기는 실제로 코로나 때 안에서 유리관 안에서 커피를 실제로 바리스타처럼 만들어요. 오. 그래서 그런 걸 협동 로봇이라 그러냐. 내가 사람이 대신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되게 중국이라든지 이런데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어. 조금만 감속기만 좋은 것만 쓴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로부터 중국산 되게 많았는데 이는 미래 컴퍼니라든지 이 큐렉스 같은 의료 로봇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술화다. 그다음에 의료 기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시장이 되게 높아요. 그에 발맞춰서 의사들이 이 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텐백을 갈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오.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이라고 불리는 눌렸을 때 무조건 종목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내후년 10년 향후 20, 30년 계속 갈 종목들은 눌릴 때 매수하라. 그리고 조금 올라갈 때 양봉을 받았을 때 그때 매도하라.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점핑처럼 타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 빠졌을 때 사고 다시 또 올랐을 때 팔았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사면서 이런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특히 의료 로봇 관련 종목들은 진짜 우리나라의 정책적으로도 아니면 대한의사협회라든지 그런 데서도 의사분들도 상당히 요즘에 많이 이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신과라든지 피부과 돈이 되는 쪽으로 많이 해야지 실제로 이게 OS라든지 이런 서전들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왜냐 힘드니까 돈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야간까지 되니까 그래서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로봇이 의사라든지 간호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날로 발전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전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 모르시니까 제 이야기 들으면서 이해하시면서 기업 펀더멘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가시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와 손실은 본인이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최소한 가이드적인 부분에서는 설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 설명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좋은 시점에 공부를 좀 하셔서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료 특히 로봇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주신 종목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